서울시가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를 더 높이 지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진다는데 잠깐,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서울에서는 10년 가까이 35층 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35층 룰이라고 불렀는데 지난 2월 이 규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뚝섬 유원 지역 있는 데서 잠실 쪽을 보면 무슨 저 칼로 두부를 이렇게 무를 잘라놓은 듯한 형상의 잠실 아파트 단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꽤 고층화되어 있는 위의 높이가 똑같은 답답하게 이 바람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배치를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진구 쪽이나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서울시는 과거 규제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획일적이라며 초고층 아파트나 랜드마크를 통해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에는 5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암동 하늘공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9년 전 35층 룰을 만들었던 이유도 스카이라인 때문이었습니다. 고층 건물 바로 옆 낮은 주택이 입을 피해를 줄이고 아파트가 산이나 문화재를 가리지 말자는 취지였죠. 35층은 약 110m 정도로 낙산을 가리는 높이입니다. 스카이라인을 두고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시 정책을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오해도 많이 가는 2014년과 2023년 두 계획에 모두 참여한 김인희 본부장.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인희라고 합니다. 2010년, 11년 그 당시는 아파트 재건축의 높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어요. 위원회 들어오고 심의 들어오면서 자꾸 막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고 압력에 들어와서 또 변경되고 2014년에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높이 기준을 주거 35층 이하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엔 반발도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한 건도 35층 이상 넘어가는 재건축 사업이 없었죠. 아파트 공동주택. 최고층 수를 딱딱 명시해 놓으니까 너무 경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좀 불편하고 공공에서도 여기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딱 너무 막혀 있으니까 어디든지 다 35층으로 최고를 지으려고 해요. 요즘은 경관이 자산에 큰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니까 35층만 고집해서 이렇게 빡빡한 것보다는 뭐 몇 군데 이렇게 나와서 널널한 게 좋을 수 있다. 다양한 경관 창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차원으로 35층을 룰을 깨기 하기는 기본계획 차원에서는 조금 약하죠, 명분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좋은 정책도 많이 했는데 제일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 공급이에요. 그것도 양질의 주택. 그동안 주택 공급이 1인 가구 위주였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 서울은 이미 땅이 다 꽉 찼기 때문에 최고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주거지를 재건축하는 거. 높이라는 게 사실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인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높이 기준을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도시를 연구하는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35층 집이 그렇게 강하게 한 규제일까?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시대가족 정석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철폐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35층도 엄청 고층이죠. 15층짜리 잠실 5단지 아파트의 옛날 이름은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높은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늘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다 보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또 햇볕, 일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 푼다는 얘기는 마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충수 제한 없이 고층 짓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사는, 특히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그곳에 머무는 주거를 굳이 그렇게 두부처럼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문제일까요? 유럽에 파리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너무 좋다. 다 높이가 같아요. 색깔도 같아. 건물의 형태도 같아. 그런 걸 보고는 엄청나게 감탄을 하고 오면서 왜 우리나라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높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느냐. 똑같은
똑같은 상황을 나쁘게 볼 때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좋게 볼 때는 그게 또 어떨 때는 정돈된 느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느끼느냐가 다르다. 그래서 경관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비슷비슷한 경관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위압경관이고 차폐경관이고 잠식경관입니다. 위압경관은 너무 높은 건물 때문에 주변과 부조화된 상태입니다. 차폐경관은 건물이 지나치게 커서 조망을 독점하는 상황이고요. 잠식경관은 구름지에 들어온 큰 건물이 녹지를 갉아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는 점이죠. 경관 관리를 하려면 이런 피해를 주는 이 새 경관을 지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라인, 나랑 상관 있냐고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거 평생 봐야 돼요. 건물 안에서 멀리 내려다보는 거기 사는 분들의 조망권도 있지만 우리 도시를 늘 걷고 다니고 하면서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시민 모두의 공적 조망권도 있다. 사적 조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적 조망권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도 난개발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의 경관,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다음 최근의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 따라서 이번 2040에서는 정성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되 위원회나 또는 후속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하자. 서울은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아.